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실 때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의사 선생님은 왜 저렇게 젊어 보이지? 실제로 제 주변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비싼 영양제를 드실까요? 특별한 시술을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의사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공짜 영노화 비밀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10년 젊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의학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건강한 어르신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습관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2023년에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팀이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정 생활 습관만 바꿔도 우리 몸의 실제 나이를 평균 8년에서 9년 정도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영노화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빵 드시나요? 점심 후에 달콤한 믹스커피 한잔 하시나요? 저녁에 과일 주스 드시나요? 이 모든 게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운동화 끈 생각해 보세요. 운동화 끈 끝에 플라스틱으로 된 작은 캡이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끈이 풀어지고 해지죠. 우리 몸속 세포에도 바로 그런 보호 캡이 있습니다. 그게 텔로미어입니다. 나이가 되면 이 보호 캡이 점점 닳아서 짧아집니다. 마치 낡은 운동화 끈처럼요. 그러면 세포가 늙고 우리 몸도 늙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2018년에 미국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이 보호캡이 거의 절반 가까이 더 빨리 닳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에 탄산음료 1캔, 달콤한 빵 2개, 과자 조금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의 세포는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더 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설탕이 정확히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흰빵, 과자, 사탕은 기본이고요. 의외로 요구르트에도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저염 간장이나 케첩에도 숨어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어떨까요? 과일이니까 건강하겠지 하시는데요. 탁즙하는 순간 섬유질은 다 사라지고 설탕 덩어리만 남습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섬유질이 있어서 천천히 흡수되지만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서너 개가 들어가는데 섬유질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몸에 좋으라고 챙겨 드시는 건강즙이나 진액 있으시죠? 빨간색 석류진액, 초록색 채소즙, 검은색 흑마늘 농축액 같은 거요. 이게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액체 설탕이라고 불립니다. 노화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요. 농축하는 과정에서 섬유질은 다 제거되고 당분만 진하게 남거든요. 게다가 맛을 좋게 하려고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추가로 넣기도 합니다. 건강 위해서 비싸게 사드시는데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 속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깜짝 놀라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급하게 내보냅니다. 이게 반복되면요. 몸속에서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바로 노화의 진짜 원인입니다. 주름, 기억력 감퇴, 무릎 통증, 심장 문제 모두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고기를 구우면 겉이 갈색으로 변하죠? 빵을 구우면 노릇노릇해지고요. 바로 그 갈색 부분이 문제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당과 단백질이 타버린 찌꺼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쌓입니다. 피부 속 탄력 성분을 망가뜨려서 주름을 만듭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혈압을 올립니다. 뇌에 쌓이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2020년에 서울대병원에서 60대 이상 500명을 1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이 찌꺼기가 많이 쌓인 분들은요, 실제 나이보다 12살이나 더 늙어 보였다고 합니다. 12살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가장 나쁠까요? 튀긴 음식이 최악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돈가스 같은 거죠. 뜨거운 기름에서 튀기면 이 찌꺼기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특히 겉이 바삭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고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탄 부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도 문제입니다. 만들 때 이미 이 물질이 많이 생성되거든요. 그럼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음식 대신 무엇을 먹을까요? 첫째, 색깔 진한 채소와 과일을 드십니다. 블루베리처럼 보라색 과일이요. 시금치처럼 진한 초록색 채소가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속의 염증을 잡아주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2022년에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매일 블루베리 한 줌, 손으로 한 움큼 정도를 먹은 어르신들이요. 석 달 후에 기억력 테스트를 했더니 점수가 무려 5분의 1이나 올라갔답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을 드십니다.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거요. 여기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우리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노화를 늦춥니다. 호두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요리 방법을 바꿉니다. 튀기거나 굽는 대신 찌거나 삶습니다. 같은 닭고기라도요. 바삭하게 튀긴 치킨보다 부드럽게 찐 닭가슴살이 훨씬 좋습니다. 나쁜 찌꺼기가 거의 10배 가까이 적게 생기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드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요, 무조건 채소부터 드세요. 김치, 나물, 샐러드 먼저 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를 드세요. 맨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요, 혈액 속 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도 천천히 나옵니다. 염증도 덜 생기고 노화도 느려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석 달 후에 얼굴이 환해지셨다고 하십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힘도 나고 몸무게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비용은 공짜입니다. 그저 먹는 순서만 바꾸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식빵에 잼 발라서 커피와 함께 드시죠? 이게 최악입니다. 빵에 설탕과 커피가 만나면요, 혈당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대신 이렇게 드세요. 달걀 2개 삶아서요, 방울토마토 5-6개랑요, 검은 콩 1숟가락 같이 드세요. 단백질이란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을 차분하게 유지해 줍니다. 2021년에 일본 오키나와에서요, 100살 넘으신 분들 식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분들 거의 대부분이 아침에 달걀, 생선, 채소를 드셨습니다. 빵이나 시리얼 드시는 분은 20명 중 1명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노화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설탕 줄이고 튀긴 음식 피하세요. 그것만으로도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잠과 공복입니다.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시나요? 아니면 자다 깨다 반복하시나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뭔가 또 드시나요? 이 두 가지가 늙는 속도를 결정합니다. 먼저 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요, 몸속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 쌓인 찌꺼기가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망가진 세포가 새 것처럼 고쳐집니다. 병균과 싸우는 면역 세포가 재충전됩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자는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이요? 저는 이미 다 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피부세포를 새로 만들고요, 근육이 빠지지 않게 지켜주고요, 뱃살도 태워줍니다. 2019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매일 7시간 이상 푹 자는 60대 분들이요, 5시간도 안 자는 60대 분들보다 평균 9살 젊어 보였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피부 탄력을 망가뜨립니다. 피부 탄력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지켜주는데요, 이게 파괴되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는 겁니다.
또 잠을 못 자면요. 배고픔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자꾸 배가 고프고요. 특히 달콤한 음식, 짠 음식이 땡깁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들이 추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침실 온도를 좀 서늘하게 맞추세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약간 시원한 온도가 깊은 잠을 부릅니다. 둘째, 침실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드세요. TV 대기불, 공기청정기 불빛, 이런 작은 불빛도 다 가리세요. 이런 불빛이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 치시거나 안대 쓰시면 됩니다. 셋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뇌를 깨웁니다. 지금은 낮이야, 자면 안 돼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대신 책 읽으시거나요. 팔다리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넷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 드시지 마세요. 커피는 당연하고요. 목차, 홍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몸속에서 6시간 넘게 돌아다닙니다. 저녁에 마시면 한밤중까지 잠을 방해합니다. 이제 공복 이야기를 해볼게요. 2016년에 일본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포가 스스로 청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요. 이걸 오토파지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늘 쓰레기가 쌓입니다. 낡은 부품, 망가진 단백질,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배가 고플 때 세포가 에너지가 없네? 그럼 집안 대청소나 하자 하면서요. 쓰레기를 치우고 재활용해서 새 에너지를 만듭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이 청소는 언제 시작될까요? 마지막으로 밥 먹고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셨다면요.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겁니다. 물만 드시는 거죠. 그럼 세포 청소가 착착 진행됩니다. 2020년에 일본 도쿄대학에서 실험했습니다. 70살 넘으신 분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하루에 14시간 공복을 유지하셨고 다른 그룹은 평소처럼 드셨습니다. 6개월 후에 혈관 나이를 재봤더니요. 공복 그룹이 평균 7살 젊었답니다. 공복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혈당이 안정되고요. 인슐린도 제대로 작동하고요. 통증이 줄어들고요. 뱃살이 빠집니다. 뇌에서는 뇌세포를 키우는 물질이 늘어나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당뇨약 드시는 분, 혈압약 드시는 분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공복이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닙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2시간부터 시작해서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밀려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이 건강의 보약이라고 믿고 드시는 이것인데요. 사실 밤에는 독이 됩니다. 정체가 뭔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3분 뒤에 정체를 공개할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전에 저녁 먹고 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면서요. 입이 심심한데 하시면서 이것저것 찾으시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특히 의사들이 회식 자리에서도 절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의사들은 회식 자리에서도 술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그게 간을 보호하고 노화를 막는 가장 쉬운 비결이기 때문이죠. 알코올은 잠을 망치고요. 간이 해독하느라 밤새 고생합니다. 그럼 세포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의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게 뭘까요? 바로 과일입니다. 네? 과일이요? 과일은 건강식품 아닌가요? 낮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특히 잠들기 전에 드시면요. 과일 속 당분이 혈당을 올립니다. 인슐린이 나오고 지방으로 저장되고 세포 청소가 중단됩니다. 특히 수박, 포도, 바나나처럼 당분 많은 과일은 더 안 좋습니다. 또 하나, 우유도 밤에는 피하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좋다던데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유 속 유당도 인슐린을 자극합니다. 잠은 올지 몰라도 노화는 빨라집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세요. 양은 평소보다 조금 적게 드세요.
배가 80% 정도 찬 느낌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으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5분의 1 정도 낮아집니다. 자기 전에 배가 고프시면요.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도 좋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어깨 한번 크게 펴고 기지개 한번 켜실까요? 몸을 한번 비틀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확 좋아집니다. 편하게 목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고요. 준비되셨으면 이제 마지막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밤에 다시 태어납니다. 깊은 잠과 적절한 공복이 그 비밀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보세요. 얼굴이 한결 환해져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아이고, 운동은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헬스장 가라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집에서 공짜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2021년에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0살 넘으신 분 5,000명을 10년 동안 지켜봤는데요. 매일 10분씩 맨몸 운동하신 분들이요. 운동 안 하신 분들보다 오래 사실 확률이 3분의 1 이상 높았답니다. 치매 걸리실 확률도 거의 절반 가까이 낮았고요. 딱 10분입니다. 드라마 광고 시간이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운동 알려드릴게요. 하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셨다가요. 팔 안 짚고 다리 힘으로만 일어서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으세요. 이걸 10번만 하세요. 허벅지 근육이 엄청나게 단련됩니다. 왜 허벅지가 중요하냐고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이 허벅지입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제일 먼저 빠지는 곳도 허벅지고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단도 잘 오르고요. 2022년 대한노인의학회 조사 결과입니다. 70대 이상 분들이 낙상으로 입원하시는 주된 이유가요. 허벅지 근력 부족이었습니다. 의자 운동 석 달만 하셔도 허벅지 근력이 40% 가까이 늘어납니다. 둘, 벽 짚고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세요. 벽에 손바닥 대고요. 팔꿈치 굽혔다 펴기를 10번 하세요. 이건 팔 근육이랑 어깨 근육에 좋습니다. 무거운 물건 들 때 필요한 힘이죠. 셋, 한 발로 서기입니다. 의자 등받이 가볍게 잡으시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보세요. 10초만 버티세요. 그리고 반대쪽 발도 똑같이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균형 감각을 키워주거든요. 균형 감각이 좋아야 길 가다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2019년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매일 한 발로 서기 연습한 어르신들이요. 석 달 후 균형 감각 테스트에서 점수가 60%나 올랐답니다. 넷, 까치발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 잡고 서서요.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세요. 20번 정도만 하세요. 종아리 근육이 강해지고요.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 다리에 있던 피가 위로 올라갑니다. 심장을 도와주는 거죠. 다섯, 심호흡하며 팔 올리기입니다. 편하게 서서요. 숨 천천히 들이쉬면서 팔을 위로 쭉 뻗으세요. 숨 내쉬면서 팔 내리세요. 이걸 5번만 하세요. 폐활량도 늘고 어깨도 부드러워집니다. 이 5가지 운동을 다 해도 10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식사 전에 한 번, 하루 2번이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뇌 운동입니다. 2023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분석했더니요. 새로운 걸 배우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요. 치매 발병률이 거의 절반 정도 낮았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뭘까요? 꼭 학원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손주한테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새로운 요리법 따라해보기, 십자말풀이나 수도쿠 같은 퍼즐놀이 하기, 평소 안 가본 길로 산책하기, 오른손잡이면 왼손으로 양치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를 깨웁니다. 뇌는 근육처럼 쓸수록 튼튼해집니다. 안 쓰면 점점 약해지고요. 특히 이거 꼭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오늘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전화로든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억력 훈련입니다. 말하려면 기억을 꺼내야 하거든요. 2022년 연세대의대 연구 결과입니다. 매일 대화를 활발히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 점수가 25% 높았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몸도 뇌도 쓰는 만큼 젊어집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설탕 많은 음식과 튀긴 음식 피하세요. 대신 색깔 진한 채소와 등푸른 생선 드세요. 식사 순서도 바꾸세요. 채소부터 먼저요. 건강즙이나 진액도 조심하시고요. 둘째,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7시간 푹 주무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 유지하세요. 특히 밤에 과일이나 우유 드시지 마세요. 셋째, 하루 10분 맨몸 운동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한 발로 서기. 그리고 매일 새로운 걸 배우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요, 비싼 영양제 없이도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 결과를 통해 확신하는 비결입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부터요. 오늘 밤 잠자리부터요. 내일 아침 운동부터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도 켜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